예, 체포영장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은 그 현행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범인 체포소 아니면 현행범인 인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소를 작성하는데, 그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했다는 그 표시를 그 체포영장 하단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서식을 보여드리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포 일시,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 그 다음에 그 인치한 일시하고 어디로 데려왔는지, 그 다음에 구금한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다. 처리한 자의 소속 관서 관직, 처리자 서명 날인, 집행을 하지 못했으면 집행불능 사유, 여기다 기재하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그 서식 하단에 기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체포하고 체포 적부심 청구 권한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용 규정이잖아요. 200조의 6 준용 규정, 구속은 체포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속의 통지,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30조 2항, 이게 배직형법이라고 그랬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직형법 중 규정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라. 이게 서식이 돼 있으니까 그 서식대로 읽어주면 될 거고요. 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한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가 언제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칙에서는 수사준칙,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서는 24시간 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 보면은 체포 구속의 통지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별지 44호 서식의 체포 구속 통지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배직형법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정하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규정한 배직형법이 없어가지고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통지불능, 그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는 저기 서면으로 지체 없이 24시간 내에 그 보내주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전화, 모사전송, 기타 이하에 상응하는 방법, 대부분 다 전화로 해주죠. 그리고 체포 통지를 먼저 해준다.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규정을 들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해가지고 여기 체포 구속 통지서 4번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라. 그리고 그 전화로 했으면은 전화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를 편철하고, 그 다음에 4번도 편철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속적 부심 청구할 수 있는 거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부심 통지는 이렇게 가동고라고 그랬죠. 배직형법 가동고. 이렇게 지정한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수사보고서 예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 권한 통지 해가지고 통지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한테 통지했다, 이렇게. 통지 일시 대상, 통지 수단, 통지 내용, 이렇게 해서 범죄 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이렇게 통지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지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지서를. 그 다음에 직권통지.
피의자가 집에 알려줘봐야 걱정이 나고 대처할 방법이 없다. 나 혼자 감수하겠다며 통지해주는 것을 거절하면 통지사항을 지정하지 않아서 보고자가 직접 직권으로 그 통지했음을 보고합니다. 할 때 여기다가 직권으로 통지했는데 그 피의자가 통지 대상이 있음에도 통지를 거절해서 보고자가 직권으로 통지한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직권으로 통지했음을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상대편이 나 모르게 통지했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알려주고 통지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통지 내용 이렇게 똑같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통지 불능 해가지고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및 체포적부심 청구가 하는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의자에 대하여가 피의자 적부 권한 체포 적부 심사 청구 권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통지하려고 한 거죠.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미혼이며 외동으로 형제가 없고 혼자 살고 있으며 무직으로 통지 대상자가 없어서 통지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 서식이에요. 체포, 구속, 통지 등 이렇게 등자에는 적부심사 청구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피의 사건으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체포 동그라미 치고 인치구금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3호에 보면은 선임할 수 있다. 배직형법은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을. 그리고 그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범죄 사실 및 그 체포 이유서 한부를 첨부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준다. 보내주기 전에 복사해서 수사기록에 편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접견하고 수진 이 부분은 그냥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서에 있는 거니까 경찰서 또는 그 소속기관장 그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리고 그 취지를 변호인한테 통지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관해 결정으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사할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견금지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뭐 결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접견금지 결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이렇게 사법경찰관은 결정을 이건 취소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 보면 사법경찰관은 59조 1항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준용하는 피의자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이 사람들 구속된 사람과 체포 구속된 사람과 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 할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정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취소하면 또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서 집행하면 될 거고, 그리고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법경찰관은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해서 수사부서 장을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 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부 결재 받고
유치인 보호 주무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접견 금지됐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전화 또는 휴대전화,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겠죠, 이게. 취소하는 경우도 이것을 준용하면 될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취소하는 거 돼 있고. 경찰관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경찰 수사규칙 51호 서식에 보면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서식 등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체포 취소, 집행정지. 93조에 보면은 93조 101조에 보면 이게 준용 규정이에요. 구속을 체포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체포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체포영장으로는 48시간 이내에 다 결판이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체포 취소한다든지 체포 집행정지한다든지 실무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64조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 건의에 대한 지위에서 석방 건의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 취소 신청,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한 거를 취소한다는 그 신청.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 우리 경찰에서 체포해놓고 체포 취소하겠다는 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잘 없겠죠. 체포 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3조 3항을 적용한다. 63조 3항이 검사가 법 200조의 6에서 준용하는 법 93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상단에 체포 취소 사유와 일치를 적어라 해가지고 체포 취소할 경우에 영장 상단에다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체포 취소하거나 체포 집행정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경찰 수사규칙에는 체포의 취소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구속의 취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그 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57호 서식의 구속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렇게 그 사법경찰관이 구속 취소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검사에게 송치하는 사건인 경우, 검사한테 송치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구속 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서 구속 취소 송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은 불송치 이렇게 돼 있죠. 경찰에서 요즘은. 그래서 여기 송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하려면 구속 취소 동의 요청서 보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석방 통보서를 작성해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건을 아무튼 석방되면 그건 다 검찰청으로 보내야 되겠죠. 알려줘야겠죠. 그거를. 알려줘야겠죠. 화면이 넘어가다 보면 이게 녹화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